안녕하세요. 김태형의 싸우는 심리학 사회를 맡은 박재환입니다. 오늘은 철학과 심리학의 관계를 알아볼 건데요. 철학과 심리학 관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셨나요? 오늘은 김태형 소장님을 모시고 철학과 심리학의 관계 그리고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뭐 평소와 똑같이 지냈는데 좀 유달리 바빴고 뭐 이상한 일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힘든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네. 요즘 책 집필은 어떠세요? 마음의 부담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시구나. 가을에 나오긴 나오는 거죠? 나와야 됩니다. 예, 안 나오면 네.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심리학과 철학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역사를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철학이라고 하면은 저한테는 굉장히 어렵다고 할까? 난해하고, 그래서 왜 배워야 될까? 이런 의문점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철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이 책의 내용을 지금 주제로 잡으셨잖아요. 네. 엄청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저도 옛날에 이제 쓸 때는 많이 공부했지만 지금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꾸 까먹어서 이 컨닝 페이퍼도 갖고 오고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철학은 세계관을 주는 학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세계관을 주는 학문. 그럼 이제 그게 뭔 소리냐? 네, 무슨 소리죠? 뭔 소리냐? 그러니까 이제 학문은 다 그 각 부분을 연구하거든요. 세계 속에 있는 부분을. 예를 들면 심리학은 세계 속에 존재하는 인간, 그 중에서도 인간 심리를 연구 대상으로 하잖아요. 또 역사학은 세계 속에 있는 역사 현상 같은 걸 연구 대상으로 하고, 또 뭐 물리학, 그런 물리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죠. 그렇죠. 이렇게 모든 학문은 다 분과를 연구합니다. 특정한 세계 속의 일부를 연구하거든요. 근데 철학은 그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세계를 전체로서 바라보면서 그 세계 자체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분과 학문의 도움도 받겠지만 결국 철학은 전체로서의 세계관을 주는 그런 학문이다. 그래서 철학은 한마디로 세계가 뭐냐, 세계는 뭐고 어떻게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세계관을 주는 학문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가장 근원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심리학이나 뭐 역사학이나 물리학 같은 분과 학문과의 관계를 논하자면 전체와 부분의 관계죠. 전체와 부분. 철학은 세계 전체로서의 세계를 연구하지만 나머지 학문들은 다 그 안에 있는 일부를 연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철학은 전체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면 나머지 학문들은 부분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철학이 뭔지는 알겠는데 왜 우리는 철학을 알고 배워야 할까요? 철학을 모르면 네. 나머지도 다 잘못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박재환 씨가 세계라고 쳐요. 네. 세계. 전체로서의 세계. 그럼 박재환 씨를 연구할 때 눈알만 연구할 수도 있고 코만 연구할 수도 있고 손만 연구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심리학, 역사학 이런 거잖아요. 근데 박재환이라는 전체를 몰라. 어떤 존재인지. 그러면 그 부분 연구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되죠. 네, 이제 예를 들면 박재환 씨를 사람이라고 내가 딱 파악을 했어요. 전체로서의 박재환 씨는 사람이다. 그럼 이게 이제 손이 되잖아, 손. 그렇죠. 근데 이제 박재환 씨를 코끼리다. 혹은 뭐 돼지다. 이렇게 파악을 하면 이건 앞발이 되는 거예요. 앞발. 네. 그러니까 전체로서의 세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분과의 학문들도 정확한 과학적 기초를 가지고 정립될 수 있다. 그래서 철학이 나머지 학문들을 거의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뭐냐에 따라서 분과 학문들이 다 영향을 받는 거죠. 예를 들면 실존주의가 유행한다. 그럼 뭐 실존주의 심리학이 탄생하는 거고, 뭐 실존주의 사회과학, 사회학 거의 영향을 받는 거죠. 또 사회주의가 멸망하고 붕괴하고 자본주의가 뭐 이겼다 이러면서 뭐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거 나오면 그게 또 막 약간 철학사조처럼 돼서 여러 분야에 침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철학이
분과 학문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네, 그리고 꼭 저희가 또 알고 배워야 되는 어떤 뭐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방금 이제 분과 학문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철학과 심리학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연구하는 학문대 분과 학문의 관계고 따라서 철학이 심리학을 규정하는 관계에 있죠. 철학을 어떤 철학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심리학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뭐 실증주의나 실용주의가 철학을 받아들였다 그 사람이 심리학자가 그러면 행동주의 같은 게 나오는 거고 또 뭐 다른 철학을 받아들였다 그럼 또 다른 심리학 이론이 나오는 거고 그런 식으로 철학이 심리학 이론을 거의 좌지우지한다 거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철학이 올바라야 심리학 같은 분과 학문도 과학적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철학이 있어야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등대 없는 삶을 살 것이냐 방향 없이 아니면 뚜렷한 등대를 보고 그걸 향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철학이 있냐 없냐에서 좌우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너무 쏙쏙 되는데. 됩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하나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나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냐. 그리고 나도 인간이니까 나는 어떤 존재이냐를 알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세상과 나의 관계, 세계와 나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나오냐 하면 이 지도가 나오는 거지. 어떻게 어디로 어떻게 가서 뭘 어디까지 도달할까. 방향을 잡을 수 있다. 그렇죠. 예를 섬을 생각하면 그죠. 어떤 섬의 표류에 갔어. 그럼 그 섬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게 세계관이에요. 철학. 그 다음에 나를 알아야 돼. 거기 섬의 표류에 간 나와 여기 있는 표류에 간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성향이 있고 뭐 이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두 가지를 다 알면 그 다음에 그 섬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지. 어디 가서 나무를 배우고 어디 가서 뭐라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섬을 모르고 나는 아는데 섬을 몰라. 그럼 가다 헤매겠죠 막. 그렇죠. 늪에도 빠지고. 거꾸로 섬은 다 알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 그래도 무리하다가 또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똑바로 살려면 세계관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심리학도 알면 좋겠죠. 그리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사실 그것도 이제 철학에서 다루는 문제인데 여기까지 알아야 되고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 나와 세계와의 관계까지 알아야 돼요. 그것까지 정확하게 이해하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세계는 어떤 곳이니까 그게 이제 명확하게 나오고 인생이 방황을 하지 않고 뚜렷한 어떤 목적을 향해서 그것도 이제 올바른 삶의 목적을 향해서 쭉 나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게 저는 철학이 주는 큰 의미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인생관을 주고 세계관을 주는 것만이 아니고 인생관을 주고 가치관을 주고 하는 게 다 철학이 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러면 철학은 세계를 알려주고 심리학은 나를 알고 그걸 조금 더 많이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 철학과 심리학은 꼭 배워야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원래 철학 속에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가 들어가야 돼요. 마땅히. 근데 그것만으로는 또 충분히 나를 알지 못해요. 심리학을 알아야 나를 알고 또 사람들의 심리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심리학은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봅니다. 배워서 남주냐 뭐 이런 거. 배워서 남자죠. 심리학은 좀 배우면 남주지 않는 학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철학을 갖고 있다. 갖고 있죠. 갖고 이렇게 있죠. 봐야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난 철학 몰라 없어 그러지만 세계관이 있거든요. 그게 아주 과학적이고 이론적이고 뭐 또 개념적인 세계관이 아닐지라도 소위 이제 개똥 세계관이든 뭐 개똥 철학. 개똥 철학이든 자기 나름의 세계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거의 다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죠. 약육강식의 세계관. 네. 그러니까 적자생존. 예, 동물하고 인간 세계가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 생물학적 세계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자기식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은 뭐 아수라장이야 뭐 이러면서 약육강식이 벌어지는 곳이야. 그거 세계관이거든요. 그런 세계관을 가지면 인간에 대한 이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좌우되죠. 네. 그러면은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게 자본주의의 철학일 것 같거든요. 대표적인 자본주의 네. 철학이죠.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자본주의 철학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나온 철학이 대부분 자본주의 철학이에요.
뭐 실증주의라든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이제 뭐 실용주의. 그렇지. 뭐 중세 시대에는 봉건제 시대라고 치는데 이제 네. 그 이후에 근대부터는 서구 사회에서 자본주의가 들어섰으니까 거의 다 그런 걸 부르주아 철학, 자본주의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영국의 뭐 이제 경험론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쭉쭉쭉 나오는 게 거의 다 자본주의적 철학들이죠. 그래서 사회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회주의 혁명이 지구상에 이제 처음 등장하기 직전에 마르크스, 엥겔스 이런 사람이 내세운 철학밖에 없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이제 자본주의 철학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방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했던 사회주의 철학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사회주의 철학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그 사회주의 철학이라기보다 이제 막스 레닌주의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이제 서구 사회에는 뭐 실증주의 같은 철학도 많고 지금도 이제 미국은 굉장히 영향이 커요. 실증주의. 철학이 필요 없다는 철학이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실용주의, 장사꾼의 철학. 그러니까 돈 되면 그게 진리다. 뭐 이런 거. 실존주의, 뭐 개인주의에 기초한 염세주의적 철학, 주관관념론 뭐 이런 등등이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철학인데 이 큰 흐름을 보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관념론에 기초한 게 많고 뭐 이제 유물론이 있긴 있지만 관념론이 꽤 이제 세요. 주관관념론 특히. 네. 그 다음에 이제 변증법적 관점보다는 형이상학적 관점에 입각해 있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는 뭐냐면 변증법은 세상 만물을 변화 발전의 견지에서 보거든요. 고립되어 있다고 보지 않고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상호연관. 그 다음에 끊임없이 운동한다고 변화하고 운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변증법적 관점이거든요. 근데 형이상학적 관점은 고정적. 고립적으로 보죠. 이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립되어 있다. 그 다음에 변화 발전하지 않고 그냥 영구불변하다 하는 관점이죠. 그래서 이제 서구의 학문들은 대체로 크게 되는 문제점이 관념론이 이제 경향이 강했고, 그 다음에 형이상학적 경향이 강했는데, 이거를 이제 마르크스가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유물론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변증법을 주장하면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 유물변증법 혹은 변증법적 유물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최초의 사회주의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은 그 심리학과 철학과의 관계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다음 시간에는 심리학의 역사, 철학부터 심리학이 되기까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